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기초 27장 할 차례입니다. 양자물리학이죠. 요 양자물리학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물리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앞에서 26장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근데 그 주제는 뭐 현대물리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은 지금 다루는 것들하고는 좀 독립적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다양한 실험 결과들을 고전적인 이론으로 결과들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안 되더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존 이론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 실험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 현대물리의 중요한 개념이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이중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빛이 파동인 줄 알았더니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다. 그래서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면 물질도 마찬가지로 입자들도 파동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빛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양자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양자화의 개념을 이제 추가로 집어넣으면은 그게 이제 바로 양자 물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이중성하고 파동적인 성질, 확률, 그 다음에 양자화, 이 두 가지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걸 27장에서 다룰 거고, 이제 사실 이거를 다 수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긴 한데 어쨌건 개념적으로 최대한 이중성이 뭐다, 양자화가 뭐다, 양자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뭐다 하는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되고요. 이러한 개념을 이제 실제 원자에다 적용해보고 핵에다 적용해보고 하는 것들이 이 이후에 다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고전적인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실들을 몇 가지 얘기할 건데, 이제 그 시작이 흑체 복사에 관한 해석이 고전적으로 이해가 안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광전 효과, 그 다음에 플랑크, 컴프턴 효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흑체 복사에 관한 겁니다. 그 흑체 복사는 이제 열 복사라는 건데, 열 복사, 물체의 열 복사, 요거는 모든 물체가 그 이미 어떤 온도가 있으면은 그 온도에서 대표되는 특정적인 전자기 복사를 방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가시광선이잖아요. 그러한 빛뿐만이 아니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길거나 더 짧거나,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 물체에서 그러한 전자기파 형태의 복사가 방출이 돼요. 근데 이제 상온에서 우리가 겪을 때는 주로 열 에너지, 열 운동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 복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열 복사가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복사의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저온에서는 주로 적외선 영역, 빨간 쪽보다 바깥이죠. 적외선 영역에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가시광선 영역으로 들어와서 빨간색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충분히 온도가 높으면은 모든 색깔이 다 함께 나오니까 흰색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도자기 굽거나 할 때 그 가마 안에 불의 온도를, 불꽃을 보고 불의 온도를 우리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 장인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온도에 따른 물체에서 나오는 불빛, 그 색깔이 다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열복사는 사실은 그 뭐 빨간색이다, 흰색이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색깔이 보이지만은 그 색깔에 대응하는 파장의 전자기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적외선에서 가시광선, 자외선까지 해서 모든 가능한 파장의 연속적인 분포로 열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파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파장의 빛이 다 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시광선에 빨간색이 우세하다 그러면 빨간색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물체에서 빛이 난다. 그것은 온도에 따라서 빛의 성질이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온도, 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열복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러한 물체에서 어떤 물체에 따라서,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똑같은 빛이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는 물체 내부 구조에 따라서 이 전자기 복사를 방출하는 방법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물체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물체의 구조에 따른 차이를 다 무시하고 이상적인 어떤 복사체를 생각하는 것이 흑체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체라는 것은
입사는 이름 그대로 이게 블랙바디예요. 까만 거. 까맣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연상이 돼요? 모든 빛을 흡수하면은 까맣게 나오죠. 그죠? 그 블랙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까만 건데 그 까맣게 보인다는 얘기는 입사하는 빛을 복사를 모두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물체인데 실제는 이제 100%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반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사하는 빛이 들어올 때 파란색만 반사한다. 그러면 그 물체는 파랗게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죠? 예, 그런 건데 이제 이상적으로는 모든 복사를 다 흡수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복사라는 것은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거긴데 이제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흑체의 그 모형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금속, 텅스텐 같은 금속의 안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공기구멍처럼 빈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공동의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빛을 입사를 시켰어요. 빛을 쪼여서 빛이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금속이니까. 예, 반사가 일어나다가 다시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확률은 거의 없죠. 구멍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계속 연속적인 반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전부 다 흡수가 되죠. 이 안에. 그래서 어떤 빛이든 간에 어떤 파장의 빛이든 간에 이 구멍을 통해서 공동 안으로 들어오면 대부분이 다 흡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흑체의 모델로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근데 이때 이 공동의 구멍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성질이 이 경우에는 온도에만 의존하더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질의 내부 구조보다 온도에 따른 복사의 성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관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물체, 흑체의 온도, 그러니까 2000켈빈일 때는 이런 복선이 나왔고 3000켈빈일 때는 이런 곡선이 나왔어요. 이때 X축은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 영역이 쭉 나뉘는데 4000켈빈 정도가 되면은 가시광선 영역의 세기가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4000켈빈 정도가 되면 이미 색깔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온도가 잘 보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면은 일단은 세기 자체가 커지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복사선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가 되는 이 파장들이 색깔 영역이 점점점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한 6000켈빈 정도가 되면은 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세기가 가장 크다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것이 흑체 복사의 세기 곡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5800켈빈인 태양의 경우에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 하는 거고, 모든 색깔이 다 함께 나오니까 흰색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현대물리를 좀 깊게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져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흑체 복사의 세기 곡선하고 관련된 이제 법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을 보는데 고전에 태양보다 뜨거운 별은 더 뜨겁게 되면 파란색 영역으로 가서 파란색이 되고, 차가운 별은 주황색, 그러니까 빨간색이 되는 건데, 그건 좀 전에 설명한 것 같아요. 온도가 더 뜨거우면은 이 파장이 더 짧은 영역이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 파장이 긴 영역이 되는 거죠. 요 그림은 지금 요 색깔은 이 그림이 반전이 돼 가지고 원래 색깔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파란색이고 이쪽이 더 빨간색이에요. 자, 이때 이제 이러한 그 흑체 복사의 세기 곡선하고 관련된 법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건 연력학에서 나왔던 얘기죠.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있어요. 이때 요 P는 뭐냐면 물체가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열량이죠. 그죠?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되는데, 요 복사 에너지가 면적, 표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는 값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온도, 절대 온도, 물체 표면의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그럴 때 요 그래프에서 이 관계식의 의미는 시간당 에너지가 요게 이제 그 세기잖아요. 세기가 면적당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면적당 시간당인데, 그 이 곡선에 모든 파장이 가지고 나가는 세기가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파장의 모든 빛의 형태로 나가는 에너지를 합한 거기 때문에 이 전체 곡선의 전체 넓이에 비례하게 돼요. 알겠죠? 전체 넓이에 비례해서 요 값을 표시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요게 이제 방출률인데 요 입실론이 1인 경우 그것이 흑체였죠.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물체는 입실론이 1보다는 작아요. 작은데 0보다는 커야 되죠.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절대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절대 0도가 아닌 이상은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항상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갑다고 해서 열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작고 그 방출되는 그 파장 영역이 좀 다르지만 복사 에너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뜨거운 애랑 차가운 애랑 복사가 다를 뿐이지 차가워도 나온다 하는 것이 슈템퍼 볼츠만의 법칙이고요.